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절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인과 바다인데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한 소개 부분은 지난 무기여 잘 있거라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해밍웨이가 자신이 쓴 최고 걸작으로 꼽는 작품이자 그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전 세계의 전쟁터를 누비며 아프리카 맹수처럼 거칠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해밍웨이는 말년의 우울증과 질병과 긴 사회적 슬럼프를 겪으면서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죽음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패배를 향해 가는 운명 속에서도 우리를 나약한 인간이 아닌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는 홀로 망망대해에서 고깃배보다 훨씬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등장하는데 그는 거대한 삶의 시련을 마주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작품에서의 바다는 우리에게 때론 승리를 안기기도 패배를 안기기도 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산티아고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거대한 고기는 우리 앞에 던져지는 힘겨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과연 산티아고는 고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지 지금부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쿠바의 바닷가로 가보시겠습니다. 쿠바 아바나의 바닷가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어부 산티아고는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가장 운 없는 사람으로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산티아고에게 고기잡이를 배웠던 이웃집 소년 마놀린만이 그에게 음식과 고기잡이 미끼를 챙겨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패배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산티아고 노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잣집의 초라한 침대 위에서 매일 밤 황금빛으로 빛나는 해변에 등장하는 사자 꿈을 꿉니다. 이 사자는 늙고 지친 산티아고 노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매고 있는 희망과 꿈을 상징하죠. 그리고 9월의 어느 이른 새벽, 산티아고 노인은 마놀린의 배움을 받으며 먼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준 싱싱한 미끼들을 몇 개의 낚싯줄에 나눠 매달아 바다 깊은 곳에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미끼를 물기를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는 초조할 법도 한데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난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울 수 있지.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 운이 닥쳐올는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정오가 되자 깊은 수심에서 낚싯대에 범상치 않은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껏 보지 못한 엄청나게 육중한 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죠. 노인이 낚싯줄을 당겨 고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작살로 찌르려 했지만 고기는 낚싯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다에 잠긴 채 헤엄을 계속합니다. 노인은 고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으로 버티며 밤이 될 때까지 온몸에 힘을 다해 낚싯줄을 잡고 버팁니다. 그리고 노인의 고깃배는 육중한 고기가 헤엄치는 대로 하염없이 방향을 잃고 끌려갑니다. 중간에 고기가 크게 뒤척이면 낚싯줄을 쥐고 있던 노인의 손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합니다. 고기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던 노인은 문득 자신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웃집 소년 마놀린을 떠올립니다. 그 녀석이라면 자신의 상처도 돌봐주고 낚싯줄도 같이 손질해줄 텐데 하고 생각하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도 생각합니다. 거대한 고기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인도 결국은 야구와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외롭고 나약한 인간이란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 나약함을 넘어서는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에 한밤의 냉기 속에서도 낚싯대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맬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낚싯줄을 쥔 왼쪽 손이 마비가 올 정도로 저려옵니다. 그는 바다에서 잡은 다랑어를 대충 손질해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뱃머리에 앉은 새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함을 절감하면서도 자신에게 음식과 말동무를 보내주는 바다 위에서는 결코 누구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삶은 우리에게 적을 보내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삶 안에서 맞닥뜨리는 것들을 통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고기는 낚싯바늘에 찔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고깃배를 질질 끌며 거세게 헤엄쳐가고 노인은 계속 낚싯줄을 꼭 움켜쥔 채 버티며 생각합니다. 난 녀석에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고기는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점차 지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다 배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지친 산티아고 노인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기가 배 옆을 지나칠 때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작살로 고기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커다란 물보라와 함께 은빛 배때기를 드러내며 죽음을 맞습니다. 노인이 거대한 고기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배에 실을 수도 없는 큰 사이즈의 고기를 배 옆에 잘 붙들어 매고 돛을 올려 항구 쪽으로 키를 잡습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노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바다 위에 퍼진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차례로 노인의 고깃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고기를 물어뜯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작살로 상어들을 찌르며 물리치다가 작살이 바다에 빠지자 노에 칼을 매달아서 상어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다 칼이 부러지자 이번에는 짧은 몽둥이로 상어들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무기는 점점 약해지고 체력도 점점 고갈되었지만 노인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밤이 될 무렵 수많은 상어떼들에게 살점을 뜯긴 고기는 거의 뼈만 남게 되고 노인은 문득 자신이 너무 먼 바다로 나와 운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도와줄 또 다른 고깃배나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해밍웨이는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도움의 손길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고독한 상태에 있지는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산티아고 노인은 살점이 모두 뜯긴 고기의 허연 뼈대를 싣고 아바나 항구로 되돌아옵니다. 3일간 한숨도 자지 못한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자신의 판잣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해양 경비대까지 동원해 3일간 돌아오지 않는 산티아고 노인을 찾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고깃배 배전에 달린 5m가 넘는 거대한 고기의 잔해를 보게 됩니다. 노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웃집 소년 마놀린도 그 잔해를 봅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 저 거대한 고기와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였을 노인을 떠올리며
안쓰러움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에서 깬 노인에게 마놀리는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에요. 노인 역시 자신이 비록 고기의 잔해만 가지고 항구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사나운 상어떼에게 승리의 영광을 사정없이 물어뜯기긴 했지만 거대한 고기에게 승리를 거둔 자신의 용기와 존엄함은 조금도 물어뜯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의 잔해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대든 말든 노인은 다시 평온하게 낮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희망과 꿈과 힘을 상징하는 사자를 다시 만납니다.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리죠. 나약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이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믿을 수 없는 시련 앞에서도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처럼 고기를 잡자마자 사나운 상어떼들에게 남김없이 물어뜯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승리에 취해서도 안 되지만 패배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쉼없이 계속되는 여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기와 상어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 준비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용기와 힘을 잃지 않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 책방 문을 닫기 전에 오디오북 윌라와 함께 마련한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윌라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과 바다 요약본을 비롯해서 고전 책방 구독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고전 작품들의 원본과 요약본과 또 영문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도 요즘 출퇴근길이나 운동할 때나 잠잘 무렵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윌라를 통해 고전 작품을 만나보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윌라 웹사이트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쿠폰 등록 페이지에서 고전 책방을 입력하시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한 달 무료, 그리고 그 이후 3개월간 50% 할인된 금액으로 윌라의 다양한 콘텐츠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 서비스도 있어서 추가 요금 없이 가족 한 명과도 공유할 수 있고요. 무료 체험 기간 중에 언제든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윌라를 통해서도 주옥 같은 고전 작품들 많이 감상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고전 책방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